이튿날 아침, 라주미히는 7시가 조금 넘어서 눈을 떴다. 그의 표정은 뭔가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지해 보였다. 그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잠을 깨리라고는 일찍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그는 어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고는 자신에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것과는 비슷하지도 않은 어떤 하나의 인상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자각했다. 이날 아침 라주미히는 세수도 정성 들여 했다. 나스타샤에게 비누가 있었으므로 머리에서 목, 특별히 두 손을 정성껏 씻었다. 그리고 거칠해진 수염을 깎을까 말까 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만 이를 부정하고 말았다. 뭐 이대로 내버려 두자. 내가 면도한 것을 그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곤란하니까. 아니,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안 깎겠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내가 거칠고 지저분하고 선술집 냄새가 난다는 점이다. 설사 내가 자신을 조금은 인간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것이 여기서 대체 무슨 자랑거리가 되느냐 말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인간다운 인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러라도 구질구질한 차림을 해보이겠다. 그가 이러한 독백을 하고 있을 때 프라스코비안의 객실에서 자고 난 조시모프가 들어왔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환자를 보고 가려고 들린 것이다. 라주미히는 환자가 모르모트처럼 자고 있다고 했다. 조시모프는 깰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일렀다. 그리고 10시가 지나서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했다. 그저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주기만 해도 좋으련만. 제기랄, 자기 환자조차 고분고분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치료를 한담. 그런데 자네 모르겠나? 이쪽에서 그리로 가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 이리로 오나? 저쪽에서 오리라 생각하는데. 질문의 뜻을 알아차리고 라주미히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물론 그들끼리의 집안 이야기가 시작되겠지. 나는 빠지겠네. 자넨 의사니까 나보다는 여기 있을 권리가 있을 테지. 나도 신부가 아니야. 오면 가겠네. 그 사람들 말고도 볼 일이 많아. 나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미간을 찌푸리면서 라주미히는 말을 막았다. 어제 나는 취한 김에 길을 걸으며 저 친구에게 여러 가지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렸어. 여러 가지를. 그 중에서도 이 친구가 발광한 증상이 있을지 모른다고 자네가 걱정하더라는 말까지도. 뿐만 아니라 자네는 어제 부인들에게까지 그런 말을 짓거렸지. 참으로 내가 어리석었어.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 얻어맞아도 할 말이 없네. 그러나 어떤가? 자네는 실제 거기에 대해서 무슨 확고한 생각이 있었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나. 확고한 생각이고 뭐고 있을 게 뭐야. 자네야말로 처음에 나를 그곳에 끌고 갔을 때 미친 듯이 말하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는 장작불에 기름을 끼얹어 준 거나 다름없었어. 그보다도 자네가 병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야. 페인트장이 얘기 같은 건 말이야. 그렇잖아도 그 때문에 정신 이상이 된 것 같이 생각될 지경인데다가 그런 이야기는 좀 심했어. 만약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경찰서에서 있었던 소동이며 거기서 어떤 미친놈이 그에게 혐의를 걸어 모욕한 일이며를 내가 정확히 알았더라면 어제 그런 이야기를 못하게 했을 텐데. 사실 편집광이란 건 한 방울의 물을 바다인 양 생각하는가 하면 허황되게 꾸며낸 망상을 실제로 보기도 하거든. 자미오토프라는 산에는 참 사랑스러운 데가 있지만 어제 우린 그 얘기를 너무 짓거렸어.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어째서 루진한테 그렇게 대들었을까? 돈도 있는 모양이고 여자도 그다지 싫어하는 눈치는 아닌 것 같던데. 그리고 그들은 전혀 돈이 없는 게 아닌가? 자네는 뭐 때문에 그런 걸 다 꼬치꼬치 캐어묻나?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알 게 뭐야.
직접 물어보면 알게 될 게 아닌가? 젠장. 자넨 간혹 바보 같은 소리를 해서 탈이라니까. 어제 취기가 아직도 덜 깬 모양인가 보군. 그럼 실례해야겠네. 프라스코비아에게 하룻밤 재워줘서 고맙다고 인사나 전해주게. 문을 잠궈버려서 내가 문틈으로 봉주르라고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어. 7시에 이미 일어난 게 틀림없는데도 말이야. 하녀가 사모바르를 가지고 부엌에서 복도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었지. 아무튼 나는 얼굴을 뵙는 영광은 얻지 못했다네. 정각 9시에 라주미히는 바칼라에프의 하숙집을 찾아갔다. 두 여인은 퍽 오래전부터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환자는 아직 잠이 깨지 않았지만 경과는 매우 좋습니다. 잘 됐군요. 그보다도 꼭 의논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하고 플리헤리아는 사람을 불러 차를 시켰다. 이제 얘기해 주세요. 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참. 용서하세요. 난 아직 당신 이름도 모르고 있군요. 플리헤리아는 몹시 서둘러댔다. 드미트리 프라코비치입니다. 네, 드미트리 프라코비치. 나는 매우 궁금했답니다. 대체로 그 애는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싫어하는지, 항상 그렇게 짜증만 내는지, 그 애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를테면 무엇을 공상하고 있는지, 무엇이 지금 그 애의 마음을 가장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아이, 어머니도 그렇게 한꺼번에 모두를 말씀하시면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두니아가 주의를 주었다. 아, 나는 정말 그 애가 그런 꼴이 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드미트리 프라코비치. 그러셨겠지요. 나한테는 어머니가 없습니다만 그 대신 백부님이 해마다 이곳에 오시지요. 오실 때마다 나를 잘 못 알아보십니다. 얼굴까지도 못 알아보실 정도입니다. 꽤 총명하신 분인데도 그래요. 당신들은 3년 동안이나 헤어져 계셨으니까 무척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아니, 이런 말씀을 드려야 소용없겠지요. 나는 로지온과 1년 반쯤 교제해 왔습니다만 침울하고 우울하고 거만하고 도도한 사람입니다. 특히 요즘에 와서는 회의가 많아지고 게다가 대단한 히스테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대한가 하면 선량하기도 합니다. 다만 감정을 밖으로 나타내기 싫어하고 진심을 표면에 나타내기보다 차라리 잔인한 짓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던가. 아무튼 내 생각엔 두 분께서 이곳에 오신 것이 그에게 더없이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그러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친구의 비평이 어머니에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주었다. 라주미이는 마침내 아부도자에게 좀 대담한 시선을 던졌다. 그는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나 곧 눈길을 돌려 외면해버리곤 했다. 아부도자는 이야기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평상시의 버릇대로 팔짱을 낀 채 입술을 꼭 다물고 방안을 이리저리 서성대기도 했다. 오빠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참 고마운 일이에요. 나는 처음에 당신이 오빠를 숭배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부도자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오빠에게 여자가 있다는 말이 정말로 여겨지는군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말씀대로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알기론 로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결코 누굴 사랑하진 않을 겁니다. 라주미히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니까 오빠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단 말씀인가요? 아부도자 로바노무나 당신도 정말 오빠와 똑같군요. 모든 점이. 그는 저도 모르게 불쑥 이렇게 말해버렸다.
로자에 대해서 모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래전에 일은 그만두고라도 1년 반쯤 전에 당신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숙집 안주인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해서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걱정시켰는지. 플리헤리아는 다소 화가 난 듯이 가로챘다. 당신도 그 얘기를 아시나요? 두냐가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애가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플리헤리아가 열성적으로 물었다. 로자는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조금 이상한 얘기뿐입니다. 이상한 얘기라뇨? 두 여인이 동시에 물었다. 특별한 건 아니고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혼담은 이미 완전히 결정되었으나 색시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색시는 늘 병을 앓고 있는 이상한 처녀였던가 봅니다. 지참금도 없었고 또 로자 역시도 지참금 따위는 바라지도 않는 인간이어서 그분은 훌륭한 아가씨였을 거예요. 두냐가 간단히 말했다. 그러나 안 된 얘기지만 나는 그때 그 처녀가 죽은 걸 진정으로 기뻐했답니다. 하긴 우리 애가 그 처녀를 망쳐놓았는지 그 처녀가 우리 애를 망쳐놓았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었지만. 플리헤리아는 말을 맺고 두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신중하게 로자와 루진과의 사이에 일어난 일을 묻기 시작했다. 라주미히는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그리고 어제의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감정은 고의적인 모욕이었다고 덧붙였다. 그건 병이 나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당신은 표트르 페트로비치에 대한 의견은 로자와 같은가요? 플리헤리아가 물었다. 따님의 장래 부군이 되실 분인걸요. 혹시 내가 어제 그분을 헐뜯었다면 그건 내가 취해서 그래서 오늘은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드미트리 프라코비치. 하며 플리헤리아는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두네치카, 이분에게 털어놓고 얘기해도 괜찮고 말고요, 어머니. 두냐도 힘있게 응수했다. 다름 아니고 실은 오늘 아침 일찍이 표트르 페트로비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어제 도착한 것을 알려준 데 대한 회신이지요. 실은 그이가 역으로 마중 나와줄 약속이었는데 그것을 이행 못하고 또 오늘 아침에 찾아오겠다는 전갈이었는데 오늘 아침 역시 이 편지만 왔군요. 더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것을 읽어보세요. 그럼 내용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들려주세요. 드미트리 프라코비치, 당신은 누구보다도 로자의 성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가장 좋은 충고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말하겠는데요. 두네치카는 처음부터 완전히 결심하고 있었지만 나는 아직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망설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답니다. 라주미히는 어제 날짜로 되어 있는 편지를 펼쳐서 읽어내려갔다. 플리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삼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역까지 마중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잘 안내할 남자 한 사람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또 내일 아침에는 대법원에 피할 수 없는 용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을 위시해서 아부도자 로마노브나의 모자, 남매 간의 오붓한 상면을 방해하는 것도 고려되어 찾아뵙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 및 인사를 내일 오후 8시 정각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단 미리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내일 만나 뵐 때 로자와는 한 자리에서 만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실은 어저께 문병을 갖다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건에 대해서도 자세한 의논을 드리고 아울러 당신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만일을 위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만일 소인의 부탁을 무시하고 내일 숙소에서 로자와 대면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소생은 당장 그 자리를 떠나겠으며 그때는 자업자득이라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어제 문병 갔을 때 정말 중병같이 보였던 로자가 2시간 후엔 갑자기 완쾌된 것 같아 보였고, 이것은 소생 자신이 직접 목격하여 확인한 사실입니다만, 어젯밤 말발굽에 밟혀 죽은 어떤 주정뱅이네 집에서 아드님은 추잡한 영업에 종사하는 그 집 딸에게 장례 비용이라 하여 25루블을 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생은 당신이 그 돈을 만드시기에 얼마나 고심하였는가를 잘 아는 터이므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끝으로 아부도자 로마노브나에게 소생의 한없는 존경의 뜻을 전해주시기 바라옵니다. 루지놀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드미트리 프라코비치. 플리헤리아는 울먹이면서 말했다. 어찌 내 입으로 로자를 오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애는 어제도 그처럼 완강하게 표트르 페트로비치를 거절해버리라고 했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그 애를 방에 들여놓지 말라고 이렇게 야단이니. 아니, 로자가 이런 일을 알면 그야말로 안 올 일도 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 아부도자 로마노브나의 의향대로 하시면 되겠죠. 라주미히는 침착하게 즉시 대답했다. 아니, 그건 안 돼요. 딸이 말하는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이 애는 로자도 오늘 저녁 8시에 동석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군요. 하지만 나는 로자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군요. 그래서 당신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해서든 그 애가 오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만, 그 애는 성미가 몹시 급하니까요. 그리고 나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조금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주정뱅이가 죽었다는 건지, 또 무슨 이유로 그 애가 그 딸에게 있는 돈을 다 털어주었는지, 그 돈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요, 어머니. 하고 아부도자가 덧붙였다. 어제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생각에 잠기는 듯한 어조로 라주미힌이 대답했다. 그보다도 어머니, 우리가 오빠한테 가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말 시간이 다 되었구나, 두네치카. 공연이 이렇게 어물쩡거리고 있다가는 어제 일로 우리가 화난 줄로 알겠다. 야단났군. 어머니는 벼란간 서둘러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썼다. 두네치카도 준비를 했다. 그녀가 끼고 있는 장갑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다. 라주미히는 그것을 보았으나 오히려 그 복장이 허수룩한 옷을 훌륭하게 입을 줄 아는 어떤 특수한 기품으로 보였다.